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현재 정당을 불문하고 비례정당과 관련된 파열음이 정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몹시 불편해 하십니다.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태 정치, 나쁜 정치와 단절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럼? 그 당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자세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독자적인 창당도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교 대표랑 가장 최근에 연락하신 게 언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한성교의 난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일장춘몽이 되어버린 한성교의 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걸 뭐하러 시작했나요? 저는 아직도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완장을 차고 리더가 되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모양인데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죠. 이건 구테타도 아니고 난도 아닌 그냥 리더의 꼬장이죠. 꼬장도 제대로 부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성교의 반항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많은 진보 세력들의 기대를 이토록 무참하게 짓밟아도 되느냔 말입니다. 정말 좋다 말았습니다. 진짜 개싸움을 보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저의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정말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정말 뭔가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19일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래한국당에 수정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선거인단의 반대 투표로 최종 부결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 대표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 이후로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참으로 가사로운 자들에 의해 제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정말 뭔가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제 생각이 막혀버리고 말았다며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을 갖고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제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고 분노를 표시했는데요. 한 대표는 사실 제가 원했던 자리도 아니다. 지난 1월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제 국회의원 생활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일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꿈에 젖어 미래를 준비해왔다며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려면 비례대표 당선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충정에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합당에서 영입했던 많은 인재들을 530여 명의 신청자와 똑같이 객관적 잣대에서 공관위들이 심사했고 결과가 발표됐다. 거기에 대해 통합당에서 불만을 표출했고 그 불만은 제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합당이 원하는 모양새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안타까운 것은 국회의원 임기가 2달여 남았다. 떠날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냐라며 정말 좋은 공천을 하고 싶었다. 제 생각은 어린 왕자의 꿈이었던 것 같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가사로운 자의 행태에 저는 막히고 말았다고 한탄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총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례대표 후보자안이 반대 47표, 찬성 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단의 투표 내용은 오후 4시에 열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한성교 대표는 사퇴하면서 저희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고 떠났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타 정당의 공천에 어떤 행위로도 관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향력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타 정당 공천에 다른 정당이 관여를 합니까? 아무리 위성정당, 자매정당이라고 해도 이렇게 대놓고 공천에 관여하고 압박하고 사퇴를 종용하고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 겁니다. 그걸 한성교 의원이 공식 기자회견으로 증명해 주었는데요. 이제 빼박 증거로 남게 됐으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면 기만이고 방조인 거죠. 선관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봅니다. 19일, 오늘은 또 의회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자신들은 절대 공천에서 탈락하지 않을 거라 자신만만했던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과 강효상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나란히 탈락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경선 결과 서울 중량갑에서 윤상일 전 의원이 김재원 정책위원장을 꺾고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원장은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성 공천에서 배제돼 서울로 지역구를 옮겼으나 본선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대구 달서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서울 중성동갑으로 출마 지역을 바꾼 비례대표 초선 강효상 의원은 진수위 전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경기 용인병에서는 이상일 전 의원이 권민아 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을 눌렀고, 대구 동구갑에서는 류성걸 전 의원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제치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한 대구 동구을은 유 의원과 가까운 강대식 전 대구 동구청장이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희 전 육군 중령을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대구 수성을 경선에서는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정상환 변호사를 눌렀는데요. 사실 이 당의 공천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김재원과 강효상이 공천에서 탈락돼 21대 국회에서 볼 수 없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행복감을 안겨주었는데요. 두 번 다시 여의도에서 이 두 분을 영원히 안 봤으면 합니다. 취권 김재원과 조선 편집장 밀정 강효상은 4월 15일 이후엔 사라지게 됩니다. 좋으시죠?